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8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 1주년 특집으로 지난 회에 이어서 오늘도 업데이트 사연들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네. 12회에 올라왔던 사연이죠. 사연의 제목은 내가 바람의 상대였다. 아하. 입니다. 네. 어떤 사연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대충 기억나요. 대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 남자 글쓴이가 뭐 20대 초반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연상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귀고 있다. 첫 여자친구다. 아, 첫 여자친구였구나. 첫 여자친구고 뭐 첫 경험도 이 사람과 했고 첫 키스도 이 사람과 했고 막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어떻게 맞아, 알게 됐는지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죄책감 때문에 이 관계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이 남편한테 이 사연을 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맞아. 진실을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뭐 그런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이님 뭐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라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라면 얘기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 복수아님은요? 저는 근데 저 그때 그래서 기억났다. 복수아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막 내가 말했다는 거를 그게 드러나지 않게 남편한테 알려주라고 막 이렇게 익명으로 막 편지를 뭐 사진을 보내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왜 해?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의 구현해야지 막 이랬지 내가. 맞아.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했구만. 짧고 간결하게 말하자면 저는 가짜이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제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몇 가지 사실과 함께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딱 제가 말한 대로 했네요. 네. 아이고. 남자들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격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러게. 저처럼 이렇게 하라고 한 댓글들이 많았나 봐요. 댓글들을 따라서 한 거야. 네. 오케이. 또한 더 많은 증거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 응답하지 않았지만 오늘에서야 연락이 와서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보내고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다. 완전 애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설 탐정을 고용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과 돈을 절약해 주었으므로 저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는 안도하며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이 보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고. 이게 끝입니다. 그는 이혼을 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내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남편은 여자친구에게 외도의 증거를 어디서 얻었는지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전화해서 저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의 남편과의 대화 후 모든 것을 차단했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첫 연애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업데이트가 끝이 납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잘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내가 이 남편이라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심증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확실한 물증 하나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물증을 딱 가져다 준 거니까 이 남편이 한 태도가 이제 고맙다 그랬잖아.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돈도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안도감과 뭔가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해방감 이런 것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모든 것의 밑에 이렇게 슬픔과 분노가 또 있었겠죠. 슬픔과 분노는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뭐 참 그렇죠. 안타깝네요. 바람 피지 마세요. 네, 바람 피지 맙시다. 네, 바람 피지 마. 이렇게 다 인과응보를 당합니다. 네. 영원한 거짓말은 없어요, 그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영원한 거짓말이 없다기보다는 그 거짓말을 안고 살아가는 건 그 자체로 본인에게 형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들킬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상대가 몰라. 그러니까 내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몰라. 근데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상황은 정리를 했어 내가. 그러면 사실 그냥 모르고 쭉
가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쵸? 파트너가 모르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내가 짐이거든. 아, 그쵸. 그걸 내가 안고 간다는 게 내가 짐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싶은 이기심에 또 상대방한테 말을 해요. 아, 막 미안한데 그래? 내가 사실은 한번 뭐 어페어가 있었다. 내가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 나 뭐 많이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고 뭐 너밖에 없다. 그런 짓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기적인 거죠. 내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거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또 있길래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네요. 그건 진짜.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파트너가 그냥 얘기하지 말지 그랬냐. 나 너를 너무 사랑하고 여튼 그러니 이러든 저러든 끝이 좋을 수가 없네요. 네. 완벽하게 숨겨도 좋을 수가 없네. 그쵸. 모두 괴로워지니까 누구라도 괴로워지니까 바람을 안 펴야 돼 역시. 바람 피지 말도록 합시다. 네. 자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자 13회 사연이었죠? 네. 남자친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이유로 헤어져도 될까? 라는 사연이었어요. 이 사연은 진짜 짧은 사연이었어요. 네. 딱 한 문단 고민 사연인데 사연이었어요. 다른 내용 설명도 없고 나는 낙태 찬성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미국 영어로는 이제 뭐 반대론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니까 네. 또 낙태 반대론자들은 본인들 이제 프로 라이프라고 그러거든요. 네. 나는 생명 찬성론자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프로 라이프이기 때문에 헤어져도 되겠느냐 딱 그렇게 고어 말만 있는 그 사연이었죠. 근데 뭐 이제 남자친구랑 다른 거는 뭐 되게 다 잘 맞는다는 식이었어. 다른 거 뭐 나한테도 잘해주고 너무 나이스하고 다른 뭐 취미도 비슷하고 뭐 되게 좋은데 이게 여기서 너무 달라가지고 자기도 좀 놀랐다. 근데 이게 내가 과연 그냥 서로 반대하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걸 동의하고 계속 가도 되는 만남일까?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죠. 네. 이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헤어졌네요. 그때 저희 둘 다 아마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제 저는 그에게 저와 계속해서 사귀고 싶다면 편견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와라. 네, 공부하고 오라는 거죠. 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부는 사실 편향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의견을 더욱 강화시켰고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고 너는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의견이 강경하면 뭔가 어느 방향이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미 내 그 신념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공부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에코 체인버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인터넷의 특성상 나의 의견과 동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보이니까 이 내가 말한 게 나한테 반영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에코 체인버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거는 최근 용어인가요? 최근에 뉴스에서 점점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부터 쓰이게 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실히 SNS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의견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네네. 그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확증 편향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심리학 용어고. 맞아요. 네, 에코체인버 재밌는 말이네요. 여튼 저는 그가 제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겪어야 한다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느낄지 등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낀 것은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제 생명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낙태 반대론이 좀 극단으로 가면은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반대지.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산모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태아를 살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반대론자들의 의견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들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여자친구인 너를 얘기한 거지. 이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고 쳐보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건 좀 더 화가 날 만하죠. 그렇죠.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둘 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에서 많은 것을 간과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느낀 실망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낙태 문제가 물론 찬성 반대 의견이 있지만 네. 되게 첨예한 정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이유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근데 네. 이제 내 말은 그거를 이제 합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운동도 없고 네네. 별로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운동은 있었죠. 근데 뭐 이제 그게 주요 정치 담론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미국은 신기하게 이게 진짜 매번 선거 때마다 되게 중요한 정치 쟁점이라 가지고 네. 이게 되게 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다툼거리죠. 이 사연 듣고 최근에 제가 본 쇼츠가 생각이 났는데 네. 미국의 어느 주에서 이 낙태 클리닉을 짓고 있었어요. 낙태 클리닉을 짓고 있었는데 이 낙태 반대론자가 네. 이 낙태 클리닉 건설 현장에 이제 사보타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이 이제 뭐 부서졌어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말하는 걸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낙태 클리닉을 공격을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혐오 범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낙태 반대론자는 그건 아직 낙태 클리닉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그냥 건축물일 뿐이다. 아직 어떤 낙태 클리닉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미디언이 지적한 게 되게 웃긴 상황이 낙태 찬성론자는 어떤 것의 가능성만으로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돼. 이거 사실상 낙태 클리닉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낙태 반대론자는 이게 아직 다 완성되기 전에는 그 본질에 아니다.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모순된다. 이걸 인간으로 치환하면은 그렇죠. 태아 때부터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여기는 또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서로 그러게요. 아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둘째 치고 사실은 아닐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좀 그런 거를 꼬집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웃긴 이었어.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네요. 그쵸? 그 상황이. 다 지워지기 전에 낙태 클리닉은 낙태 클리닉인가?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다음 사연은 32회에 저희가 네. 소개해드렸던 저를 워크허즈번드라고 부른 직장 동료를 워크시스터라고 받아친 제가 나쁜 놈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거 어떤 사연이었죠? 직장 동료 메리가 있고 네. 쓰니가 남자예요. 네. 근데 이 메리랑 글쓴이가 일 특성상 둘이 같이 출장을 가는 일이 되게 많았던 거야. 맞아. 근데 그래가지고 물론 뭐 호텔 방을 같이 쓰진 않지만 호텔에서 매번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일 끝난 후에 뭐 술 한 잔이나 이런 것도 뭐 같이 많이 식사도 많이 같이 하고 이랬는데 이 메리가 나중에 회사에서 막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이게 우리 글쓴이는 내 워크 허즈번드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딱 이제 선을 그으면서 나는 내 와이프가 있고 나를 허즈번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와이프밖에 없고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그냥 평소에 잘해준 거는 뭐 그냥 우리가 같이 일을 같이 하니까 그런 거다 하니까 이제 메리가 너가 나를 완전히 스윗하게 대하고 와이프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냐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는 워크 시스터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장난도 치고 잘해주는 거지 하니까 이 여자가 막 민망해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막 펑펑 울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 데이비님이랑 먼치스님이랑 했던 사연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워커즈번드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은 되게 많이들 쓰죠. 많이들 쓰는 거 아니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죠. 근데 그것도 안 좋은 뜻으로 써요. 더 안 좋은 뜻으로 쓰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우리나라에서 오피스 와이프라 그러면 사실상 일에서 만난 불륜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막 좀 더 현지인에 가까운 데이비님과 먼치스님한테 워커즈번드라 그러면은 뉘앙스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굉장히 친한 일에서 매일매일을 같이 하는 동료라는 느낌으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근데 이 글쓴이는 그 노션조차 싫어가지고 네. 아마 사연 내에서 내가 와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뿐이다 라고 딱 선을 그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피스 와이프처럼 거의 막 100% 불륜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실제 유부남, 유부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한테 상대로 쓸 때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맞아요. 약간 합의점이 그랬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work best friend 뭐 그냥 work bestie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가 여자끼리 she's my work wife 그냥 여자가 여자한테 하거나 그러니까 둘 다 그것도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 여기는 다양한 저희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러면 업데이트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6개월 전
그러니까 본 사연 6개월 전이었나 보죠. 네. 직장 동료 메리를 직장 여동생 월크시스터라고 불렀다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든 일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후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졌고 저는 다른 동료인 캐롤라이나와 함께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사연 마지막에 메리랑 이제 그 인사과에 얘기해서 메리랑 더 이상 일을 안 나가게끔 조치를 취했죠. 그러던 중 누군가 익명으로 캐롤라이나의 남자친구에게 그녀가 직장 동료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고 있다고 제보했고 이에 대한 복수로 그녀의 남자친구는 인사과에 이를 신고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저를 그 상대라고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 마이 갓. 완전 오 마이 갓.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메리와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골 때리죠? 제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와 출장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문제로 찍혔구나 지금. 근데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그거를 느꼈을 것 같아. 이 남자가 뭔가 막 뭐 적극적으로 여지를 준다거나 이것까진 아니더라도 이 남자가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한다는 인상은 확실히 받았을 것 같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굳이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왜냐면은 계속 이것 때문에 메리랑 뭐 한번 메리가 왜냐면 회사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막 울고 뭐 맞아요. 파티션 뒤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냥 드라마를 만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저 드라마판에 내가 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번 이 본편에서 메리가 묘사하는 걸 들어봤을 때 되게 좀 친밀해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아마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좀 흘리고 다니는구만. 그런 것 같았어요.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 아내 브룩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랑 싸우고 있었구나 또. 네, 이제 아내도 이 얘기를 그래서 알고 뭐 아내는 남편을 지지하긴 하지만 뭐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비슷한 직무를 찾아 이직을 시도해 왔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브룩은 제가 메리와 출장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감당해야 하기에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브룩 역시 많은 댓글 작성자들처럼 메리가 캐롤라이나를 모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 캐롤라이나 얘기는 또 따로 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나 보네요. 아니 아까 방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캐롤라이나에 대한 댓글이 이미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두 번째 업데이트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네. 중간 업데이트를 우리가 빼먹었나 보네. 그럴 수 있겠네요. 와우. 메리가 캐롤라이나를 음해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그 남자친구한테 제보를 한 게 메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출장 중 메리와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되도록 호텔 방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인사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캐롤라이나를 도우려 했고 캐롤라이나가 직장에서 매우 전문적으로 행동했다고 제 상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그쵸?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캐롤라이나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제가 그녀를 도우려고 너무 애쓴다고 수군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회사의 바이브도 영 별로야. 빠져나올 수 없네. 이게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퀵샌드 같은 거네요. 수렁 같은 거죠. 그녀가 제 사무실에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메리는 출장 중 매우 즐거운 듯 보입니다. 유후.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쩌면 그녀가 캐롤라이나를 모함하고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직감입니다. 그녀는 업무 후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가끔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합니다. 저는 이제 출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몇 번은 그녀가 계속해서 술을 권했지만 저는 직장에서 입지가 위태롭고 아내와 약속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저는 몇 차례 그녀를 방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지 말지. 근데 이것도 웃긴 거야. 술 취한 메리를 방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는 그 술자리에 어쨌든 있었단 얘긴데. 그렇죠. 술만 안 먹었을 뿐이지. 자기만 안 마시면 일단 거기에 왜 같이 있냐고. 그리고 예를 들어 따로 먹었다 쳐. 그러면은 메리가 막 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연락을 해. 나 좀 데려다 줘. 이렇게 했다고. 그 연락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일정이 있어요. 회사 일정이. 근데 메리가 나 술에 너무 취해서 도와줘 이러고 연락이 와. 그럼 다음 날 일정이 지장이 생기잖아. 근데 그러면 저라면
그거야말로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사실 출장제 가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그 업데이트 글 밑에 댓글을 쭉 읽어볼 때 댓글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출장제에서 술을 이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딱 복수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인사과에 리포트를 해라. 프로페셔널하지가 못하다 얘가 막 퍼스널리 나한테 뭐 이렇게 귀찮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는 업무 수행도도 지금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이런 거를 왜 리포트하지 않았냐. 네가 너무 무른 놈이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은 인사과에 또 이 문제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인사과에 문제를 가져간 게 벌써 3번째야. 그쵸. 그러면 자기도 좀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죠. 그 때문에 더 이미 상황이 안 좋지만.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저라면 글쎄요. 그래도 나라면 이거는 이직이 답이다. 방까지 데려다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게. 차라리 그냥 호텔 직원을 불러주든가. 그러니까 알아서 가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가 이 쓰니가 썩 처신을 잘하지 못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네. 제 아내는 지금까지 제 편에서 저를 믿어주었고 저를 의심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출장 중 제가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매일 밤 방에 도착하면 전화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동의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난 금요일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건이 있어. 아내인 브룩도 저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메리가 저에게 춤을 추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해. 야, 메리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근성 있다. 불도저 같은 여자야. 근성 있어. 근성 하나 인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메리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대부분 아내와 함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던 중 저는 상사 및 몇 명의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브룩은 상사의 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리가 갑자기 다가와서 제 아내와 제 상사의 부인에게 출장 가면 내가 얼마나 그를 챙겨줘야 하는지 모른다며 자랑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대단한 미친 여자야. 브룩도 장난스럽게 맞아요. 집에서도 건망증이 심해요.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브룩에게 출장 중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서 자기가 술에 취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메리가 그날 제가 그녀의 방까지 데려다 준 뒤 방 안에 들어가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 남자도 미친 거지.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면 문제가 사실이 아니겠죠? 아니겠지. 아니겠다. 밑에 쭉 읽어봅시다. 계속. 이게 사실이면 남자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고 사실이 아니라면 메리에게 더더욱 문제가 많고. 그렇죠. 브룩은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 문제로 저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브룩에게 절대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부터 방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하며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시지까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거짓말 한 거네. 브룩은 결국 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리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리가 일부러 상사의 부인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의도적이라며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더는 못 참겠다라고 했습니다. 브룩은 메리가 캐롤라이나의 경력을 망친 것처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이제는 출장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만약 상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브룩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업데이트의 댓글들을 보니까 진짜 비난 일색이었어요. 남자를? 왜냐하면은 이 쓰니가 이전의 원글 우리가 제 32회에서 소개했던 그 원글의 댓글에 막 진짜 구체적인 조언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했던 조언들을 보아하니 하나도 안 한 거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거는 술을 같이 마시지 않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조언들이 뭐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됐던 조언들이 출장을 같이 가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는 최대한 피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가지고 출장 팀을 바꾸든지 해서 출장을 같이 안 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모든 교통편, 모든 뭐 호텔 이런 거를 다 다르게
배정을 해달라고. 호텔까지. 그리고 교통편도 아예 비행기 다른 거 타게 다른 비행기로 가게 하고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서 얘랑 겹치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얘와의 있는 같이 대화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항상 녹음을 해라. 녹음까지. 녹음을 하고 그리고 페이퍼 트레이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든 영수증 받아놓고. 영수증 받아놓고 상세하게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 그냥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이미 HR에 한번 문제가 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니까 그 이후 상황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아하니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막 이 남자가 이제 뭐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좋지 않았다. 뭐 좋진 않았겠죠. 그냥 이직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잖아요. 저의 취업 상황이 언제나 좋지 않은 거죠. 아이쿠 갑자기. 아이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하간 그러니까 work harder 막 이렇게 써 있는가. 근데 이직은 그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러는 것이 있고 그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일 외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일 외적이죠. 일 외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정말 납득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너무 화가 나겠지만 벗어나는 방법이 사실 진짜 그거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막 그런 사연들 보고 이건 헤어져야지, 이혼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있으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이직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직까지는 뭐 이직에 대해서는 뭐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댓글이었는데 저도 이 쓰니가 계속 그냥 좀 징징거리기만 하고 되게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 근데 어쨌든 저라면 녹음부터 일단 다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이 메리가 술에 취한 모습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 네.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술자리를 가지 말던가 뭐 일 때문에 가야 했으면은 뭐 일찌감치 집에 들어오던가 술에 취해서 연락이 와도 받지 말던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면 연락을 진짜 받아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은 제3자를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야 근데 이 메리는 진짜 근성 있다. 지독한 년이에요. 뭐 이 메리의 엔드 게임은 뭘까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뭐 이혼하고 자기랑 뭐 결혼하길 바라는 걸까?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이 상사 앞에서 진짜 이 쓰니가 쓰니가 나랑 뭔가 있어라고 이렇게 놔서 메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죠? 그냥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가? 그냥 이제 사내 분위기를 사내 여론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우리의 애정은 쌍방이었다. 이렇게. 끔찍해. 너무 끔찍해. 아니 근데 지금 이 회사 분위기도 이상해. 사람들이 막 가십에 미쳐 있을 것 같고 왠지 아니 이 캐롤라이나가 결국 이런 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고 캐롤라이나랑 이 남자랑 둘이 같이 그냥 사무실 안에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 둘 저거 봐라 역시 무슨 일이 있다 쑥덕쑥덕. 아니 근데 했다는 것만 봐도 다 가십에 미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자 직원이 없을까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게 여초 직장에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제법 군 루킹 가이야. 군 루킹인데 메리드맨이야. 그러면 왠지 막 오르지 못할 더 쟁취감에 막 근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지금 상상이 나를 굴려봐서 이 팀이 한 10명인데 남자 청일점이야. 근데 잘생긴 유부남이야. 그럼 가십거리 생기기 딱 좋네. 그치. 그러면은 완전 그치 진짜 없는 가십에 소문도 생기겠네. 그니까요. 근데 이 메리는 심지어 막 또 관종이야. 나는 항상 가십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지. 이러면은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 판에서 그냥 내가 떠나야 돼. 근데 진짜 너무 싫겠다. 너무 싫겠죠.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로 사람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게 가장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 일 때문에도 아니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 내가 일 때문에 떠나면은 그냥 약간 어쩔 수 없지라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떠나야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벗어나야죠. 맞아요. 이 업데이트가 5개월 전에 있었던 거네요. 찾아보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이 남자가 이 회사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브룩과도 아내와도 훨씬 심한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메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겠죠. 벗어나야 돼. 아니네. 이 원글은 7개월 전에 있었고 네. 우리가 놓친 그 중간 업데이트가 5개월 전에 있었고 이건 2달 전에 올라온 업데이트. 그래요? 아직 온고잉하네.
이거 한 몇 달 후에 또 팔로우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리가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러면서. 자, 오늘의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네. 팟빵에 조치원의 아련한 추억님께서 정주행 중이십니다. 네. 한 편 보실 때마다 100원씩 꼬박꼬박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초반 에피소드들에 계속 100원 이렇게 맞아요, 달리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저희가 볼 때마다 되게 이제 들으셨구나, 요거까지 들으셨구나 이렇게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원 교체를 좀 미루고 있다가 조치원님보다는 앞서 나가야지 싶어가지고 조치원님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업데이트를 좀 서둘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 지막스 제니님께서 지막스 제니가 누구죠? 접니다. 네. 예, 저예요. 제가 1,000원을 후원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 팟빵으로 저희 지막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팟빵에서 한 지난 2주 전인가에 2주인지 3주 전인가에 이벤트를 했어요. 맞아요. 청취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냥 팟빵 재생 시간이 높은 순서대로 상을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야, 근데 거기서 또 상을 탔어. 근데 이제 그게 1등 상이 뭐였냐면 피자 세트였어.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이벤트였던 거지. 보통 1등은 뭐지 이벤트 한다 하면 1등은 TV 정도 적어도 줘야지. TV까지 TV 요새는 TV 말고 그냥 맥북 같은 거 줘요. TV 좀 옛날이야. TV가 더 쌀 수 있어 맥북보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에 TV를 잘 안 놓으니까. anyway, 근데 어쨌든 1등이 피자였던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래서 1, 2, 3, 4등까지는 그런 단일 품목이 상품이 있고 5등부터 100명인가를 추첨해가지고 팟빵 캐시를 1,000원 1000캐시를 주는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막스를 그냥 틀어놨죠. 소리 줄여놓고. 스밍을 했구만. 스밍을 했습니다. 네, 스밍을 했더니 됐어요. 와우. 근데 저는 이런 소소한 이벤트에 진짜 당첨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너무 많이 됐어 이때까지 살면서. 그래가지고 당첨 문자를 보고 또 됐네? 그래서 그 1,000원을 저에게 그대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1,000원 사용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막스에 썼습니다. 셀프 후원 감사드리고요. 셀프 후원, 예. 플로의 복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유입되어서 지금까지 나온 에피소드 중에 흥미진진한 거 15개 정도 듣고 난 후 첫 댓글을 달아봅니다. 이게 제목만 보고 재밌어 보이는 것부터 들으셨나 보죠. 두 분 모두 목소리도 좋으시고 두 분 모두 이번엔 저도 포함됐어요. 아니 늘 포함됐다니까. 나는 이제 마지못해 끼워준 느낌이지. 그 청취자 우리 막둥이 분들의 그 애정을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두 분 모두 목소리도 좋으시고 웃으시는 것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담아놓은 에피소드들 다 들으면 안 들었던 것들도 다 들을 예정입니다. 제 입맛에 맞는 패널 분들을 만나서 정말 좋아요. 꾸준히 오래오래 해주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청취 전략이네. 제목만 보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부터 듣는 거. 그러게요. 이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래서 제목을 또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목은 제니님 담당이잖아요. 네, 제목과 썸네일 이제 그 이미지 편집은 제 담당인데 제가 늘 그래서 고심을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77회에 채네미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완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고요. 이게 가사 분담에 관해서 저희가 썰을 많이 푼 에피소드였는데 77회가 그거였군요. 공감이 많이 가셨을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78회에도 채네미님께서 인스타그램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첫 사연에 나온 동생의 와이프분이 진짜 철이 아직 안 들었나 싶어요. 아무리 개인주의 지상인 미국인인데도 그 행동 자체가 성숙한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사연이 동생의 아내가 동생의 약혼녀가 결혼식에 내 와이프를 못 오게 했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였죠. 맞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아무리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의 미국이라도 좀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게 또 미국은 재밌는 게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 타인 간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지만 가족 중심주의는 어쩌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할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더더욱 막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렇습니다. 괜히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다 이제 가족주의 엔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막둥이들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지맥스캐스트입니다.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업데이트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